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는 21대 국회의원 당선인과 함께할 텐데요. 영주, 영양, 봉화, 울진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된 미래통합당 박형수 당선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당선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먼저 유권자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우리 지역의 진정한 발전을 원하는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서 영주, 영양, 봉화, 울진 주민 전체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출마해서 선전해 주신 장윤석, 황재선, 김형규 후보님께도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조언과 고언을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지역 발전과 나라 바로 세우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여러모로 이례적인 선거였기 때문에 변수도 참 많았던 총선이었습니다. 네. 당선 요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선거 기간 동안에 정권 심판과 세대 교체를 슬로건으로 내세웠습니다. 정권 심판이 전국적으로는 코로나 사태의 해외 확대, 또 우리 미래통합당 후보의 발언, 잘못된 발언 등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는 평가받지 못했지만 낙후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은 정권 심판론이 작용했다라고 보입니다. 또 이와 아울러서 함께 또 젊고 열정적인 새로운 일꾼을 통해서 지역 발전의 동력을 힘차게 불어넣자는 세대 교체론이 크게 작용했다라고 봅니다. 제가 이번 그 당선자들의 평균 나이가 54.9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딱 이 나이입니다. 네. 이것은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젊고 열정적인 후보를 통해서 지역 발전을 해야겠다라는 의사들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권 심판과 세대 교체가 이번 선거에서의 승리 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선거 운동 과정 중에 느낀 점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뭐 비하인드 에피소드 잠시 전해주시죠. 예, 뭐 선거운동 과정에서 저로서는 가장 어려웠던 고비가 미래통합당의 공천 경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최초에는 제가 이제 영주가 포함되지 않은 종전 선거구에서 2자간 경선을 하기로 결정이 되었었는데 그게 네. 하루도 되지 않아서 갑자기 영주와 선거구가 통합이 되었습니다. 네, 그 후에 이제 우여곡절을 거치고 다시 또 3자간 이제 경선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결정이 있고 바로 제가 다음 날 이제 영주로 왔습니다. 영주에 온 첫 느낌이 아주 큰 대도시에 온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종전 지역구인 울진, 영덕, 봉화, 영양보다는 영주가 이제 큰 도시이긴 하지만은 아마 이 10만이라는 인구를 제가 어떻게 이 많은 분들을 짧은 기간 동안에 제가 만나고 설득해낼 수 있을까 하는 어떤 두려움 이런 것에 대한 심리적인 표현이 아니었던가 생각됩니다. 네, 그 과정에서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 영주 주민들께서 편견 없는 그러니까 그런 개방된 시각으로 저를 경선에 통과시켜 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네, 고맙습니다. 네. 아무래도 당선의 기쁨만큼 어깨가 참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지역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지역구 현안은 무엇인지 굵직한 이야기부터 해주시죠. 예, 낙후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큰 요체는 교통 인프라의 확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장기적으로 뭐 짧은 기간 안에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긴 하지만은 장기적으로 동서횡단 고속철도를 건설해서 서산부터 영주, 봉화, 울진에 이르는 교통의 혁신을 함으로써 물류 이동이나 사람 간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면은 이것이 지역 발전의 요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31번 영양의 31번 국도의 확충, 또 36번 국도의 4차선화, 네, 또 동해 중부선 철도의 복선화 등 이러한 지역 교통 인프라 확충이 지역 발전의 요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공약들도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선 영주 지역의 과제로서 전략적인 신산업과 또 문화 전통 중심 도시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보셨는데 어떻게 이행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예, 영주의 첨단 베어링 산업단지 조성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 사업이고 지금 현재 시와 협력해서 많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3,100억 이상의 이제 예산이 투입이 되고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은 인구 증가 효과가 약 11,000명에서 15,000명 가량, 또 생산 유발 효과가 연간 700억 가량 되는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현재 지방 공기업 평가원 신규 투자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검토 용역이 약 이제 6개월 내지 8개월 가량 진행될 텐데 그 과정에서 현장 실사, 브리핑 등 여러 가지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영주시청과 협의를 해서 그 과정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선비 문화를 기반으로 한 전통 문화 중심 도시로서의 영주의 위상을 확립하려면은 국립인성교육진흥원이 영주에 설립돼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인성교육진흥법을 개정하고 또 그 개정된 결과에 맞추어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육지 속의 섬이라고 불리는 영양 지역도 개선점이 좀 많을 네. 것으로 보이는데요. 교통 오지를 탈피하고 6차 산업 육성에 힘쓰겠다고 하셨는데 이를 위해 필요한 과제들도 짚어주시죠. 네. 영양의 31번 국도의 확포장은 영양 군민들의 수건 사업입니다. 영양 군민들이 그 꼬불꼬불한 31번 국도를 따라서 병원에 가다가 길에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영양 군민들의 이 또 자존심이 걸린 문제입니다. 전국에서 4차선 도로가 없는 유일한 군이라는 그 오명과 불명예를 벗어나고자 하면은 반드시 31번 국도의 확포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농산물 우리 그 토종 농산물 육성에 있어서도 생산만 하는 1차 산업이 아니라 생산하고 가공하고 또 체험 학습까지 같이 하는 서비스 산업까지 같이 하는 이런 6차 산업 형태로 농업 기반을 조성할 생각입니다. 네. 그렇다면 동해안 관광 허브로 통하는 울진은 어떻습니까? 예, 울진의 경우에도 영양만큼이나 동해안 지역에서는 교통의 오지입니다. 왜냐하면은 KTX가 지금 삼척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포항까지 KTX가 있고 영덕까지는 지금 철도가 개통된 상황입니다. 그 영덕부터 삼척까지 구간이 철도가 없는데 이 구간의 철도를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을 하고 또 장기적으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동서횡단 고속철도와 연결이 된다라면은 지역 교통 인프라 확충이 획기적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36번 국도가 지금 편도 1차선으로 개통이 되었는데 이 부분을 4차선화 확장 공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이러한 바탕 위에서 동해가 가진 천혜의 자연 조건을 활용을 해서 해양 치유 단지를 조성하고 또 국제 마리나항과 연계된 그 해양 리조트 건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울진 지역에서는 가장 큰 화두는 신한울 원전 3, 4호기의 재개 문제입니다. 네. 이 국가 예산이 지금 6천억 가량 이미 투자가 되어 있고 약 30% 가량의 공정이 진행된 상태에서 부지 매입까지 이미 다 끝난 상태입니다. 또 지역적으로 본다라면은 지역 주민들은 그러한 공사를 기대를 하고 대출을 내고 해서 원룸도 짓고 식당도 짓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공사가 중단됨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지금 마비될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차원에서나 또 지역 경제 차원에서 신한울 원전 3, 4호기 재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봉화도 짚어보죠. 봉화 네. 같은 경우에는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는 공약들이 좀 두드러져 보이는데요. 산림 휴양 도시의 입지를 굳히기 위한 청사진이 있다면 말씀 좀 해주시죠. 예, 봉화는 모두가 잘 알다시피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두대간 수목원이 지역 경제에 플러스 효과는 크게 지금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체류형 관광이 아니라 스쳐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탈피를 하려면은 우리 국립대간 수목원 안에 탐방 로드를 또 개설을 하고 또 모노레일이 필요한 구간은 모노레일을 또 개설하고 해서 전국의 트래크들을 유치를 하고 또 플러스 여기에다가 우리 머물고 갈 수 있도록 민자, 군비, 또 국비 등을 합쳐서 휴양 단지를 건설하고자 합니다. 또 청량산 일대에 봉화에 있는 청량산 일대에 탐방로드 개설함과 동시에 거기 출렁다리나 또는 스카이워크 같은 걸 설치를 해서 이 부분을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관광과 연계시킨다면 봉화에서 머물고 갈 수 있는 관광이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봉화에는 휴양단지를 건설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히셨는데 앞으로의 영주, 영양, 봉화, 울진 지역의 그런 기대감이 좀 커집니다. 네, 21대 국회 개원까지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챙길 부분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생활 방역 같은 부분에 대해 어떤 대비를 하고 계신가요? 예, 지금 제가 뭐 선거를 통해서 지역 곳곳을 이렇게 누비면서 보면은 우리 지역은 진짜 지방 소멸이라고 할 정도로 지방 경제가 매우 지금 어렵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경제에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더더욱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지금 미래통합당이 최근에 뭐 70% 지급하느니 또 선별적 지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선거 전에 공약으로 당의 공약으로 1인당 50만 원씩 그 4인 가구 기준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하고요. 이 도의적인 측면에서 보거나 또는 정략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선별적 지급 얘기하는 것은 당연히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앞으로 이런 국민 전체에 대한 지급도 중요하지만 지금 소상공인들, 영세 자영업자들, 그리고 거기에 고용되어 있는 우리 근로자들 여기에 대한 그 집중적인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외에는 국회 입성 전까지의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예, 일단 뭐 국회에 등원하기 전까지 약 한 달 정도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 우리 지역 곳곳을 좀 탐방하고 민심을 청취할 생각입니다. 제가 울진, 봉화, 영양 지역은 그 전에 한 2년 정도 선거 운동을 하면서 다녔기 때문에 뭐 조금 알고 있다고 자부합니다만 영주 지역에 대해서는 아직 그 선거가 통합된 지 약 한 달 정도 지나서 뭐 제대로 알고 있다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주 지역에 대한 좀 심도 깊은 탐방과 민심 청취를 할 생각이고요. 또 국회 또 개원 전까지는 앞으로 국회에서 함께 일할 보좌진을 잘 또 구성을 해야 되고요. 또 지역에서 우리 당을 함께 이끌어갈 그런 분들도 선정하는 작업을 또 함께 할 생각입니다. 네. 영주 지역에 좀 더 알아가 보겠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추가적으로 저희가 지역구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좀 궁금한데 혹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이 좀 있을까요? 뭐 길게는 아까 제가 뭐 공약 사항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동서횡단 고속철도나 또 중부선 철도 또 36번 국토의 확포장 또 31번 국토의 확장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 지역 발전의 기초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짧게는 우리 지역 내 지역을 관광 상품화해서 패키지 상품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또는 뭐 이쪽 지역에서 저쪽 지역으로 건너가서 관광을 할 때는 뭐 할인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와 좀와 협의를 해서 한번 짧은 기간 내에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네, 저희가 앞서 당선 요인, 당선 비결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린 게 있었는데 지역구 민심 청취를 위한 당선인만의 방법이 있으시다면 뭐가 있나요? 뭐 특별한 방법이라고는 뭐 있을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네. 열심히 주민들 만나고 또 지금으로서는 또 중요한 것이 우리 4개 시군입니다. 그래서 4개 시군에서 어떤 예산을 신청을 했는지 그걸 잘 알아서 협의를 해서 시청, 군청과 협의를 해서 그런 예산이 우리 지역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보좌진을 구성하고 난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역 현안을 지금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당선인만의 좀 강점이랄 게 있을까요? 저는 뭐 강점이라면은 제가 선거 운동을 하는 기간 동안에 지역 주민들로부터 이제 좀 검사답지 않다라는 말을 좀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소통하고 좀 소탈하다라는 그런 뭐 좋은 평가인 것 같습니다. 그런 장점을 활용을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만나고 민심을 잘 청취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단초를 거기서 찾으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못다한 이야기가 있거나 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이번 선거는 선거구 조정 또 공천 경쟁의 어려움
또 지역구의 넓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 덕분에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운동 기간 또 지지 후보가 다름으로 인해서 주민들 간의 또 상호 공방으로 인한 갈등의 고울이 조금 깊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선거가 끝났습니다. 끝나고 우리 지역 주민 전체가 이제 서로를 좀 더 이해하고 포용함으로써 통합과 화합, 전진의 길로 함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선택에 또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 영주, 영양, 봉화, 울진 지역의 발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헬로 이슈토크 이 시간에는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영주, 영양, 봉화, 울진 선거구의 미래통합당 박형수 당선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